네, 안녕하세요. 서비스 경영의 진심인 여자 변미영 소장입니다. 네, 저와 함께 5장 전화 응대 매너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이제 전화 걸기와 전화 받기에 대해서 한번 보면, 먼저 이제 우리가 전화 걸기 전에는 전화를 걸어도 되는 상황인지를 먼저 고려해 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전화를 걸 때는 상대방의 전화번호라던가 소속이라던가 직급, 이름 이런 것들을 좀 미리 확인하는 게 좋겠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비즈니스일 경우에는요, 그 근무자가 일을 하는 9시부터 6시 이내에 통화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또 설사 업무 시간이라고 해도 업무 시간 중에도 상대방에게 통화 여부를 물어봐야 된다는 거. 가끔 시험에 뭐 업무 시간에는 상대에게 통화 여부를 물어보지 않아도 괜찮다, 이렇게 시험에 출제가 된 걸 본 적이 있는데요. 네, 업무 중이라도 물어봅니다. 그리고 매우 이른 시간 9시 전이라던가 6시 퇴근 이후에는 또는 점심 전후에는 가급적 좀 안 하는 게 좋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제 전화 걸기 그 한번 보면 전화 거는 매너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자, 왼손으로는 소화기를 들고요. 네, 오른손으로 이제 메모할 준비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보통 비즈니스 전화 응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우리가 이제 뭐 친구들하고 통화를 할 때는 이런 메모지를 굳이 사용을 안 하지만, 정말 비즈니스 전화 응대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내용은 듣다가 잊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꼭 이렇게 메모하는 습관을 기르는 게 좋죠. 자, 상대가 전화를 받으면 상대를 확인을 합니다. 상대 확인하고 인사하고, 그리고 자신의 소속과 이름을 꼭 밝힌다. 안녕하십니까. 저기 한국 CS 전략연구소의 변미영 소장님이시죠? 네, 확인하고, 저는 한국 생산성 본부의 박뚱뚱입니다. 이렇게 소속과 이름을 밝힌다. 그리고 이제 전화를 할 때는요, 용건은 간결하게 하고요, 정확하게 전달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말하는 속도는 상대의 속도와 맞추어서 하는 게 좋겠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6번에 상대방의 수신음이요 5, 6회 이상 울려도 받지 않는다면 끊는 게 좋다. 시험에 상대방이 우리를 받을 때까지 전화를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한 5, 6회 정도 이렇게 울려도 받지 않는다면 상대가 지금 바쁘구나 라고 해서 끊는 게 좋아요. 또 어떤 분들 보면 계속 받을 때까지 하고 또 끊었다가 또 바로 하고, 이렇게 미저리 같은 행동을 하면 안 되겠죠. 5, 6회 이상 울려도 받지 않으면 끊는다. 자, 그럼 이제 전화를 겁니다. 자, 전화를 걸 때에는 자, 여기 보시면 끝 인사를 이어서 전화 걸기 보면 끝 인사를 한 후에 상대방이 먼저 끊는 거를 확인합니다. 네, 상대방이 먼저 끊는 거를 확인하고 소화기를 내려놓는다. 그래서 전화는 누가 먼저 끊는다? 네, 상대방이 끊는다. 상대방이 먼저 끊는다라는 거. 근데 여기 보시면요, 종료는요, 전화를 끊을 때는 거는 쪽에서 먼저 종료하는 게 일반적인데, 예를 들면 상대가 지위가 높아요. 또는 연장자거나 고객일 경우 있죠. 고객일 경우는 상대가 소화기를 내려놓은 것을 확인한 후에 내가 끊습니다. 즉, 우리가 전화를 거는 쪽에서 종료하는 게 일반적인데요. 상대가 지위가 높거나 연장자거나 또는 고객일 경우에는 누가 먼저 소화기를 내려놓는다고요? 네, 이분들이 소화기를 먼저 내려놓는다. 네, 꼭 기억을 해두세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통화할 상대가 없는 경우에는요, 전화 목적을 말하고 자신이 다시 걸 것인지 아니면 회신을 원하는지 전달하고,
거는 사람의 소속 이름, 전화번호를 다시 한번 남기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전화 받을 때 매너에 대해서 한번 보면, 자, 전화는 신속히 받습니다. 3번 울리기 전에, 이왕이면 3번 울리기 전에 신속히 받아요. 신속히 받고, 만약에 늦어졌을 경우에는요, 좀 늦게 받아서 죄송합니다 라고 사과를 건네는 게 좋겠죠. 그리고 왼손으로 소화기를 들고, 아까 얘기했죠? 오른손으로 메모할 준비를 한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전화를 받을 때는 간단한 인사와 함께 자신의 소속, 이름 또 나오죠. 받을 때도, 걸 때도 했지만 받을 때도 간단한 인사와 함께 소속과 이름을 밝힙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한국생산성본부의 변미영입니다. 이렇게 해서 소속과 이름을 밝힙니다. 시험에 전화를 받을 때는 여보세요 하는 게 일반적인 매너이다 라고 시험에 출제가 됐는데요. 네, 여보세요는 비즈니스 매너에서, 비즈니스 전화 매너에서는 하지 않는다라는 거, 네, 기억을 해두세요. 그 다음에 이제 상대방을 확인한 후에 인사를 건네죠. 인사를 건넵니다. 그리고 용건을 들으면서 메모하고 상대의 용건이 끝나면 통화 내용을 다시 한번 어때요? 요약 정리해 주는 게 좋겠죠. 요약 반복, 복창해서 정리해 준다. 그리고 이제 그 메모를 받을 때는 어때요? 즉시 전달하는 게 좋습니다. 이 메모가 누락되지 않도록 즉시 전달하는 게 좋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휴대전화 사용 매너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자, 휴대전화 사용 매너 중 올바르지 않은 것은 보면 1번 상대방 휴대전화가 꺼진 것을 확인하고 끊는다. 네, 그러니까 상대가 먼저 끊는 거죠. 먼저 끊는 것을 확인하고 내가 끊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상담이나 회의 시에는 반드시 끄거나 무음으로 해놓는 거 매너죠. 매너죠. 우리가 공연을 보거나 또는 영화를 볼 때도 어때요? 무음으로 해놓는 게 매너죠. 그리고 급한 경우 문자 메시지로 연락을 하되 당연히 어때요? 발신자의 이름을 적어서 보냅니다. 그다음에 상대방이 전화를 받을 때까지 기다리면 계속 신호를 보낸다? 아니라고 그랬죠? 네. 6, 7회 정도 하다가 상대가 전화를 받지 않으면 바쁘구나 하고 끊는다. 계속 신호를 보낸다. 아니다. 답은 4번이죠. 그다음 상대방이 휴대전화를 받을 때 반드시 통화 지금 괜찮으세요? 라고 통화 여부를 확인한 후에 통화하는 게 좋습니다. 네, 휴대전화 매너 알아봤고요. 다음 이제 우리가 상황별 전화 응대 매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이 부분이 이제 시험에 좀 매우 출제가 잘 되는 부분이죠. 자, 먼저 첫 번째. 자, 전화 연결을 요청하는 경우 볼게요. 전화 연결을 요청하는 경우. 자, 전화를 연결할 때는 송화기를 손으로 막고 연결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끊어질 경우를 대비해서 직통번호, 지명인의 직통번호를 알려주는 게 좋아요. 단, 개인 번호는 알려주지 않습니다. 네, 개인 번호는 알려주지 않습니다. 지명인이 없을 경우에는 빠른 연락을 위해서 개인 번호를 알려주는 게 좋다라고 나오는데, 그렇죠. 이거는 개인정보보호법에서도 어긋나는 거죠. 알려주지 않습니다. 다음에 전화가 잘 들리지 않을 경우는 또 우리가 어때요? 일반적으로 전화가 잘 안 들리면 뭐라고요? 잘 안 들리는데요?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비즈니스 상에서는 이런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요. 가급적이면 좀 멀게 들립니다와 같은 무슨 표현을 씁니까? 네, 완곡한 표현을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상대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을 경우에는요, 죄송합니다. 통화 상태가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좀 크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라고 부탁을 합니다. 정중히 부탁을 하고, 이 전화가 들리지 않을 경우에는요, 그래서 보세요. 통화 상태가 좋지 않는다. 누구의 탓으로 돌립니까? 네, 전화기. 시험에 그대로 이게 출제가 됐더라고요. 이거 좀 웃겼는데, 지문이 약간 좀 웃겼는데, 전화기 탓으로 돌린다.
전화기 탓으로 이렇게 통화 상태가 그러니까 전화 상태가 좀 좋지 않습니다라고 해서 전화기 탓으로 돌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에 이제 담당자를 연결해 줄 수 없는 경우나 이제 부재 중일 때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보게 되면요. 먼저 부재 중인 경우에는요. 왜 부재 중인지 사적인 이유 있죠. 사적인 이유예요. 사적인 이유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왕이면 그 담당자가 언제 복귀하는지 그 예정 시간을 알려주는 게 좋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담당자의 개인적인 연락처 있죠. 뭐 휴대번호 등은 알려주거나 또는 부재 중의 구체적인 이유에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서도 알려주지 않는 게 좋습니다. 뭐 통화를 했는데 김대리요 아직 통화 출근 전입니다. 네, 이렇게 하지 않는 게 좋다라는 거죠. 연구소 교재는요 정말 시험에 나온 지문을 그대로 이렇게 다 제가 하나하나 다 분석해서 이렇게 실어놨습니다. 그래서 독학으로 공부하는 분들이 좀 더 편하게 공부할 수 있도록 교재에도 시험에 나왔던 내용도 제가 콕콕 집어서 다 이렇게 수록을 해놨으니까 아무래도 독학으로 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공부하는데 이용할 것 같아요. 다음에 이제 용건에 대해서 메모를 남길지를 묻습니다. 그래서 메모를 남기기를 원한다면 메모는 어때? 즉시 신속히 전달한다고 그랬죠? 그리고 상대가 추후 연락을 할 것인지 아니면 이쪽에서 연락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의향을 물어요. 근데 여기서 또 주의를 해야 될 게 보시면 상대방이 고객이에요. 고객이거나 상사일 경우에 만약에 상대방의 연락을 알고 있다면요 전화를 받는 사람이 먼저 겁니다. 보통은 전화를 거는 사람이 일반적으로 또 다시 전화를 하는데 예외가 있죠. 누구? 고객이거나 상사일 경우에는 어때요? 우리가 먼저 전화를 드린다. 그래서 항상 제가 말씀드렸죠. 시험은 좀 이렇게 예외 상황을 건드려서 시험에 출제하기가 되게 좋아요. 출제자분들도. 그렇기 때문에 꼭 이런 예외 상황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숙지해서 공부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요. 나중에 다시 전화해 주세요 라는 말은 안 한다. 삼간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상황별 전화 응대 마지막으로 이제 회사 위치를 묻는 경우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이제 고객과 통화 시에 상대방과 통화 시에 우리 회사의 위치를 묻는 경우도 종종 있죠. 이럴 경우에는 먼저 상대 현 위치를 파악합니다. 그런 다음에 현 위치를 파악하고 나서 어떤 교통편을 이용할 것인지를 파악을 하는 거죠. 고객님 지금 어디신가요? 혹시 뭐 자가로 오세요? 아니면 뭐 버스로 오세요? 전철로 오세요? 그럼 거기에 맞게끔 안내를 해줘야 되는 거죠. 시험에 이렇게 출제가 됐었어요. 회사 위치를 묻는 경우 대중교통편을 알려준다. 띠 아니죠. 먼저 대중교통편을 알려주는 게 아니고 상대의 위치를 파악한 후에 상대가 고객이 또는 어떤 교통편을 이용할 것인지를 파악하고 나서 거기에 맞춰서 알려주는 게 좋습니다. 다음 상대방의 위치에서 전후, 좌우 방향을 정확히 안내한다. 그렇죠. 모든 위치를 우리가 알려줄 때는 내 방향이 아니고 상대, 고객의 그 위치에서 알려줘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상황에 따라서 약도를 팩스나 아니면은 뭐 이메일이라든가 핸드폰으로 이렇게 전송해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상황별 전화 응대까지 한번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